이주민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 어쩌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기나긴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부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패널로 두 쌍의 부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는데 일단 영상으로 그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죠. 네, 나스타 씨 그리고 신정훈 씨 부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상 잘 봤어요. 아주 재밌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읍에 스튜디오가 있으시네요. 원래 큰 프로젝트 있으면 그럼 서울 찍으러 갔다 와요. 네. 그런데 남편 가족 다 전입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입해서 스튜디오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혹시 어떤 어린 사람 모델 쪽 배우고 싶으면 그럼 서울 가면 좀 힘들어요. 네. 그것도 우리 스튜디오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델 교육을 받는 스튜디오이기도 하고 네. 또 그냥 사진을 찍으러 올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찍는 사진 엄청 많이 생겼어요. 네. 외국에 찍는 사진도 한국에 찍는 사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관만 아니에요. 이제는 갤러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 숍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네, 점점 더 이렇게 넓혀가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아니 그런데 혹시 조금 심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도시에서 생활하시다가 정읍 그리고 순창에 계시는 거잖아요. 저의 마음은 그래요. 일하면 그럼 큰 도시 갔다 와야 해요. 일이 있으면 간다. 네. 그런데 생활하면 그럼 좀 예쁜 교지 있으면 좋아요. 예쁜 산 구경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집도 마당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순창에서 농사를 짓는 파란 눈의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시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셨다고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 조금 반대를 하셨어요. 네네. 되게 놀란 게 제일 크시죠. 제가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집에 한 번도 안 데려갔었는데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와이프를 데려갔어요.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처음 데려왔는데 눈이 퍼렇다고 그거를 아버지랑 상담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떡하냐고, 네가 아들도 외국인을 데려왔다고. 근데 어떻게 계속 매주 와이프가 왔어요. 이제 같이 와이프가 매주 이렇게 인사드리고 팔도 주물러 드리고 하니까 이제는 와이프한테 맨날 전화하세요.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그러면 처음에 반대하셨던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니까 네. 생각지 못한 것이어서 그러셨나 보네요. 네, 말도 안 통하니까 음. 그게 걱정이셨죠. 네. 네. 그럼 지금은 한국말 하시니까 네. 시할머니랑 대화도 하시고 하겠네요. 네, 이제는 조금 갈 수 있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네. 이렇게 나스차 씨 그리고 신종훈 씨 부부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홍련 그리고 이장환 씨 부부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홍련 씨 그리고 장환 씨 부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련 씨는요, 저희 다정다감 나의 이웃 시간 때 첫 회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 작년에. 그때도 이미 깨소금 금수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아유, 변함 없으시네요.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문화센터에서 활동도 하고 그 주변의 친구들도 도와주고 근데 작년에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하고 그 저도 바리스타 하면서 사회 활동도 해요 같이. 근데 사회 활동 요즘 안 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모든 활동을 다 중지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냥 바리스타만 근무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영상을 보면 예쁜 두 따님과 또 이렇게 다정한 남편과 함께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쵸. 결혼 생활이 좀 어려우셨다고요. 남편과 아침에
바로 출근 6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집에 들어왔지만 긴 시간에 저하고 어머님이랑 그때 어머님이랑 잠깐까지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이랑 대화하니까 어머님 사투리만 제가 못 알아들고 우리 단어를 안녕하세요. 근데 그리고 식사하세요. 근데 어머님 사투리 많이 사용하니까 못 알아들었고 한국어를 그 3년 동안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네, 다문화 친구 그때 2006년, 2007년도 다문화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만 있고 어머님랑 한국 음식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그때도 오자마자 바로 아기도 있으니까 또 아기도 임신하는 네. 기간이 제가 입덧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또 많이 힘들고 그다음 한국 음식도 음식 못 먹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힘든 문제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다행히 남편과 저녁 와서 좀 달라지고 괜찮아 시간 지나가고요. 힘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뭐 문화며 또 육아며 모든 걸 한꺼번에 이렇게 통째로 네. 감안하셨어야 돼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네.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도와준데도 좀 완벽하지는 못하죠. 저도 처음에 애가 어떻게 이제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네. 같이 이제 키우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지금. 네, 아유 항상 겸손하시네요. 이제 돌아보면 진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얘 교환은 경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안 그랬고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하는 부분이 얘기입니다. 그냥 겸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셨던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부부가 사는 법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문화가 같은 한국인끼리 결혼을 해도 싸우고 뭐가 안 맞고 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문화도 다르고 하면 그 문화 차이로 분명히 충돌할 때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서로 뭐 생각나는 경험 있으세요? 사실이 아직도 조금 힘든 적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하면 그럼 둘 다 러시아 사람 되면 근데 똑같아 처음 생활 시작하면 네. 힘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그럼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서 힘든 거지 굳이 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그냥- 뭐 재밌는 일밖에 네, 없었어요. 재밌는 재밌는 적은 일밖에?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요? 한 번은 이제 러시아 분들은 머리가 아프면은 네. 그 보드카를 좀 이렇게 데펴가지고 네. 거기에 면봉을 넣어서 귀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막 시원하고 그런가 봐요. 그럼 두통이 가신다고 해요. 두통이 가신다고 이제 민간요법처럼. 네. 근데 그날 와이프가 그걸 한다고 네. 보드카를 이제 끓였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남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갔더니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보드카에? 네. 그렇게만 그래야 하는데 저는 1분 위에 그렸어요. 너무 많이 끓으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그걸 그냥 후 하고 불어버린 거예요. 불어서 끈다고. 그게 다 제 머리 위로 튀어가지고 다행히 얼굴 위로 튀어서 머리카락만 다 녹고 그냥 그런 에피소드만이에요. 그것도 참 즐겁게 얘기하시네요. 좀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렇게 그냥 서로 막 니넨 그래 우리는 이래 이런 재밌는 것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직은. 그 뒤로는 보드카 안 끓이셨죠? 네. 원래 엄마가 했어요. 어머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걸 해도 상대방은 네. 그걸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기 때문에 또 그게 장점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아이들 교육에서 참 좋다고 봐요. 이중언어도 배울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과 계속 만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애들이 새로운 좀 문화에 대해서 적응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소통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확실히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것들에 많이 노출되면 훨씬 더 습득하는 게 빠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명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부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 하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워낙 두 분 다 좋아 보이셔서. 네. 우리 부부는 이것만은 지킨다. 뭐가 있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요. 서로 매일 사랑하자. 그렇군요. 싸울 일도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다 싸우고 다 부딪히고 그래도 그냥 재밌게 사랑하면서 다음 날 되면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네. 그러면 싸워도 바로바로 화해를 하는 편이세요? 노력은 해요. 언제 한번 크게 싸우셨어요? 어떤 일로? 솔직히 집 문제로 많이 싸웠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주하는 와이프도 그래도 계속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게 TV를 보다가 아 누가 나왔는데 저번 촬영에 찍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시에서 있던 생활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지하철 타고 집에 오고 그때가 그리우면은 다시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또 한국 문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강아지 문제가 아파트에서 강아지들 6마리를 어떻게 키워요? 아, 그렇죠. 6마리를 키우고 계세요. 네. 많이 키운다. 네, 그렇다고 또 원래 내려왔던 이유가 저희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정읍을 내려왔던 거라 굳이 서울 근처에 있는 뭐 양천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 얘기로 막 많이 싸웠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또 아침 되면은 언제 그러냐는 또 밭 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뭐 산이며 뭐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씩 그런 장면을 이제 보면 더 생각이 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이 남편 가족은 진짜 사실이 마음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살면 또 안 좋은 생각만 나와요. 그냥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아요. 저도요. 그러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혹시 부부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하셨으니까 뭐 저 부부에게 하고 싶은 조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한 15년 차 됐잖아요. 네. 근데 부부들이 싸우다 보면 뭐 국내든지 뭐 국제결혼을 했든지 싸우다 보면 좀 상대방한테 좀 막말을 좀 많이 한 편이잖아요. 뭐 헤어지자, 이혼하자, 뭐 너 나로 돌아가라, 뭐 순간적인 감정 예. 때문에. 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결혼 초에부터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좀 서로 약속을 지키면서 애들 키우면서도 뭐 다툼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 네. 그렇게 심하게 싸우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 감정선을 건드리지 말자. 특히 저는 또 그런 부분이 또 민감하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끔 뭐 사장님 마음 안 든 데도 있어요. 뚜껑 열어놓은 정도로. 네. 근데 진짜 막 그래 따로 사자 하면 이혼하자. 근데 약속했어요. 그 말은 사와시대요. 뚜껑 얼마나 열어라도 그만 제대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방 들어서 탁 못 나갔어요. 그 말 못해 하니까 그래서 딱 못 나갔어요. 근데 진짜 그 말 진짜 그 약속과 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자 한 번 사면 또 이혼하자 두 번 사도 각방 살자 아니면 떨어져 하는 말들 계속 얘기하면 네,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떨어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하다 보면 네. 부부간에 좀 만약에 좀 멀어질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주의를 하자. 네. 그날 사오라도 같은 침대에 자요. 근데 등에 돌리자. 네, 등에 돌리자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새벽에 같이 가까워요. 이제.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풀어요, 우리 부부는. 아무리 큰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지킬 그 선은 네. 끝까지 지키자. 아무리 네. 화가 나더라도. 네. 네. 근데 사실 다 마음가짐은 그런데 그걸 실천한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서로가 이게 좀 불꽃이 많이 튈 때는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좀 사과를 들면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부부 이제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예, 저도 성격가 급해요. 그리고 남편도 가끔 자기는 참는 편인데 그래서 여받다 하시되 나 말 싫어. 그래서 내가 여받다 하실 때 서로 얼굴 보지 마자. 말도 하지 마자. 어느 며칠 동안 우리가 문자 카톡 전화와 전화 안 받아요. 필요하는 말 문자 해. 전화하지 말고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문자 몇시 와. 그리고 뭐 아무도 문자로 카카오톡 근데 제가 문자로 이제 얘기해. 전화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꼬리를 내리고 그냥 그러다가요. 네. 네. 아까 영상으로 봤을 땐 마냥 행복하신 줄만 알았는데 가끔 있어요. 살짝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싸울 때도 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다들 부부 살다 보면 그런 싸움을 하잖아요. 예,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암묵적인 이제 좀 무릎 같은 거 지내다 보면 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아, 네. 아무 약속 꼭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쌍의 부부 이 자리에서 사실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뭐 또 다른 다문화 가정, 뭐 다문화 부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각자 이제 남남이 만나 생활하다 보면 좀 다름이 있잖아요. 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의 기준에 맞추게 뭐 부부싸움도 자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좀 연애하는 기분처럼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자. 네. 네. 홍련 씨는요? 저는 항상 남편만 바라보고 한국 왔으니까 네. 모든 걸 솔직히 거짓말 없이 그 다음에는 부탁한 거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남편한테 먼저 얘기하면 그런 모든 일 해결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모든 걸 터놓고 아, 생활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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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타 씨 한 말씀 해주실까요? 남편한테 믿어야 해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 이렇게 많이 안 중요해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좋은 조언입니다. 정은 씨는요? 아까 나스타도 말했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사랑했으니까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의 외국인 와이프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외국인 여성분이 넘어오셨을 거예요. 남자로서 이 여성의 인생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화나고 힘들고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제가 덜 힘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좀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꼭 받아들여야 하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두 쌍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해서 화목하게 또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